선생님 주소 보내줄게. 그거 보면 되고, 구독 안 하셔도 돼요. 좋아요 눌러줘 좀. 그거라도 보고 힘 좀 내게.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곱셈에 대한 성질. 근데 벌써 제가 개념 설명하면서 곱셈에 대한 성질을 같이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곱셈에 대한 성질이죠. 첫 번째는 일단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뭐다? 일반적으로야. 그 말 뜻은 뭐지? 또 될 때가 있다라는 거야. 좀 이따 배워볼게. 그 다음 두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법칙이 안 통하는 건 아니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분배 법칙도 통할 수 있어요.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분배 법칙을 쓸 때 조심하자야. A가 왼쪽에 써 있으면 모든 행렬의 왼쪽에 써 있어야 돼. 그 말 뜻은 뭐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답은 엉뚱하게 나온다. BA 더하기 CA로 나오니까 얘네 둘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떻다?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거에 대한 성질은 저기 쭉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곱셈에 대한 성질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들아 5페이지에 결합법칙 결합법칙 안 해줬다. 결합법칙 요렇게 있었어. 그럼 얘들아 아까 결합법칙은 뭐가 바뀐다 그랬지? 괄호의 위치가 바뀐다 그랬지. 그럼 이 괄호의 위치가 앞으로 갈 건데 아시다시피 요 순서는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A, B를 먼저 쓰고 C를 곱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절대 A랑 C를 먼저 구한 다음에 B를 하는 게 아니라 요 순서대로 계산하되 앞에서부터 먼저 구하고 C를 곱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얘들아 리마커의 별표 100만 개 치세요. 이게 무조건 학교 시험에 합답형으로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제가 손에 장질게요. 이거 안 낸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이에요. 바로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행렬이 수랑 달라요. 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 우리가 1 곱하기 2나 2 곱하기 1이나 같죠? 이건 수의 체계에서나 할 수 있는 소리야. 행렬에서는 안 돼요. 행렬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수십 번 말하고 있지만 AB 곱한 거랑 BA 곱한 거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행렬이고 얘는 수의 체계니까. 근데 이게 그대로 또 언제 나오냐면 얘들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A, B가 만약에 상수라고 해볼게. 실수. 얘네들이 곱했더니 0이 돼요. 그럼 우린 수학에서 두 실수를 곱했더니 0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여야 되죠?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 A가 0 또는 B가 0이어야 됩니다 라고 배웠어. 이건 언제만? 수의 체계에서만. 근데 이걸 그대로 행렬로 갖고 가면 만약에 A 행렬과 B 행렬을 곱했더니 0행렬이 나왔대. 그럼 애들 무슨 생각해? 둘 중에 하나는 0행렬일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얘는 A랑 B가 굳이 0행렬이 아니어도 둘이 곱했을 때 0행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답형 기억. A, B가 0이면 A 또는 B가 0이다 라고 나와요. 그럼 애들 자기도 모르게 수의 체계랑 똑같이 생각해서 둘 중에 0이어야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제가 예시를 써놓긴 했지만 다시 써드릴게요. 1, 2, 2, 4고요. 만약에 B가 4, 2, 2, 1이에요. 그럼 지금 A, B 둘 다 0행렬 아니죠? 근데 곱해볼게요. 4, 마사 0, 2, 마이 0, 8, 이거 뭐야? 이거 마인가? 내가 숫자 잘못 썼다. 여기 마사다면 8, 마8 0, 4, 마사 0. 어때요? 각자 0행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둘이 곱했을 때 0행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의 체계랑 행렬은 다르니까 절대 착각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또 합답형에 또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그 두 번째에 써 있거든요. 우리가 수의 체계에서는요. A, B랑 만약에 A, C랑 같대요. 이거 실수입니다. 이렇게 둘이 같으려면 너네들 몇 가지가 경우의 수가 보여요? 두 가지 보이죠? 어떻게? A가 만약에 0이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A가 0이면 B가 뭐가 됐든지 간에 B와 C가 다르든 같든 어쨌든 항상 0으로 똑같지 않겠냐라는 거야. 또는 만약에 B랑 C랑 같으면 되지 않냐. 얘네들이 같은 실수가 되면 똑같은 수를 곱했으니까 같은 게 나오겠다라는 거야. 이건 수의 체계에서 맞아요. 근데 행렬은 안 됩니다. 밑에 제가 써놨죠. 예를 들면 A, B랑 A, C 여기다 써볼게. A, B 행렬하고요.
AC 행렬이 같대요. 그럼 여러분들 또 수의 체계랑 똑같이 A가 0행렬일 거야. 또는 B랑 C랑 같은 행렬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A가 0행렬이 아니어도 B랑 C랑 A에다 곱했더니 똑같은 행렬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A는 똑같지만 B랑 C랑 다른데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값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무조건 A가 0행렬 또는 B랑 C랑 같은 행렬일 거다. 이런 법칙은 안 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합답형에 꼭 요 두 개 많이 물어보니까 요거 기억 니은들 체크할 때 좀 조심해 달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행렬의 거듭 제곱입니다. 자, 행렬의 거듭 제곱은 솔직히 말하면 뭐랑 좀 비슷하냐면 복소수랑 비슷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복소수의 거듭 제곱에서도 너네들한테 내가 i의 101승 좀 구해줄래? 라고 하면 설마 저걸 101승 하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죠? i의 4승이 1이라는 전제하에 i의 4승을 4, 2, 8, 4, 5, 20 하고 i의 1승을 곱해서 1 곱하기 i에서 답은 i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 근데 꼭 i의 4승이 아니어도 z를 더럽게 주더라도 z를 만약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줘도 우리는 z3승이 뭐니까 마이너스 1이고 z6승이 몇이니까 1이니까 z의 2025승을 구하라고 해도 우리는 z6승을 활용해서 6, 3, 18, 6, 3, 18, 20이니까 6, 5, 6, 4, 24냐? 6, 5, 6, 4, 24, 6, 3, 18. 뭐 나오냐? 4, 4, 4, 45. 뭐니? 6, 7.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1이니까 얘도 또한 Z3승은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찾았었단 말이야. 그럼 요게요 그대로 행렬했어도 돼요. 근데 이제 행렬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 얘도 뭔가 반복되는 게 나와야 할 텐데 반복되는 걸 언제까지 해봅니까? 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앞에 한 지금으로부터 40분 전 35분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혹시 이 말 기억해요? 우리가 배웠던 행렬은 다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고유하게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행렬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영행렬이었어요. 그래놓고 내가 나머지 하나 설명 안 했어요. 그 하나가 바로 여기서 나와요. 바로 뭐냐? 단위 행렬이에요. 근데 단위 행렬이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도 혹시 이 단어는 한 번쯤 들어봤어야 돼. 1학년이어도. 혹시 단위원이라고 들어봤어요? 단위원?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었겠지만 사실 단위원을 처음 들어보면 안 되고요. 단위원이 언제 나오는 거냐면 얘가 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이다 해서 단위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위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이 단위원이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대수 파트에서 삼각함수 파트에서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나왔죠? 요렇게 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반지름 1짜리 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요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했던 게 바로 단위원이었어요. 그것처럼 행렬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행렬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데 단위 행렬은 이미 원소가 정해져 있어요. 기호로 2라고 쓰게 되고요. 이 2는 1, 0, 0,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단위 행렬이 존재함으로써 얘가 껴있잖아요, 문제에. 그러면 너네가 알고 있던 법칙이 또 다 통해요. 우리가 아까 방금 말했듯이 여러분 곱셈은 봄이나 교환 법칙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근데 단위 행렬이 껴있으면 성립해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A, B 행렬과 B, A 행렬은 다르다라고 배웠지만 신기하게 A 곱하기 단위 행렬과 2 곱하기 단위 A는 똑같아요. 왜냐? 이 단위 행렬은 엄밀히 따지면 꼭 뭐가 같냐면 1 같아요. 숫자에서. 5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5나 똑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꼭 이 단위 행렬은 곱하기에서는 1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1의 4승인데 어때요? 1이죠.
근데 이 단위 행렬이 또 신기한 게 뭐냐? 한 번을 곱하든, 두 번을 곱하든, 1000번을 곱하든, 1억 번을 곱하든, 자기 자신을 수만 번 거듭 제곱해도 신기하게 다 모조리 단위 행렬이에요. 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이 단위 행렬의 힘을 발휘할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곱셈 공식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행렬에서도요, 전개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를 제곱하자 이겁니다. 그럼 너네들이 원래 알고 있던 공식대로라면 꼭 이렇게 쓸 것 같죠? 이렇게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행렬은 이게 안 돼요. 행렬은 왜 이게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전개하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졸면 안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수의 체계에서는 이 두 개를 뭐라고 말하죠? 같은 종류의 항이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동류항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줄여서 얘라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행렬은 무슨 법칙이 안 통한다 그랬죠? 교환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그럼 즉 얘와 얘는 같은 종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어주는 게 최종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3차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야. 3차. 3차도 똑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A 플러스 B가 3번 곱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거를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듯이 결국에 앞에부터 차근차근 하되 조심해야 될 건 이렇게 곱하면 방금 말한 대로 A제곱. 위치가 중요하죠. 앞에 있으면 얘랑 곱할 때 앞에 써야 되고 얘는 A가 B의 뒤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 그리고 얘네 둘은 B제곱이에요. 거기다가 다시 한 번 더 A 플러스 B를 곱할 거예요. 그럼 한번 써볼게. 자, 써보면 A 세제곱. 자, 이거 조심하세요. 얘랑 얘를 곱할 땐 A가 뒤에 있는데 아니 선생님 A, B, A나 A를 두 번 곱하고 B를 곱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여기선 그냥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순서대로.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면 얘는 이제 하나를 함축해서 써도 되겠죠. B 제곱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B 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 가보면 B A 제곱이고 B A B가 될 거고 마지막 B 세제곱 이렇게 어쨌든 순서대로 전개하면 된다 이거야. 함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3차 공식을 써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아니고 이제 이거가 만약에 저기서 이 B가 단위 행렬로 바뀌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라는 거야. 그럼 단위 행렬을 잠깐 공부하기 전에 이거 전개하기 전에 A 곱하기 단위 행렬이나 단위 행렬 곱하기 A는 어떻다? 똑같다. 근데 뭐가 답으로 나오냐? 자기 자신으로 나오더라 이거야. 곱하기는. 그러니까 왜? 곱하기에선 얘가 꼭 뭐 같은 존재? 1 같은 존재니까. 선생님 그러면 혹시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얘겠죠? 안 됩니다. 더하기는 아니죠. 왜냐면 얘가 1이라고 해도 우리 3 더하기 1이 3은 아니잖아요. 3 더하기 1은 4인 거지. 그래서 더하기 빼기에서는 단위 행렬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요. 하지만 곱하기에선 자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럼 요로써 우리가 얘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얘를 만약에 제곱하자 이거야. 그러면 너네들이 알고 있던 공식 그대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더 깔끔하게 이렇게 쓰셔도 돼요. 왜? 2는 어차피 단위 행렬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거듭 제곱은 수천만 번 거듭 제곱해도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된다. 근데 그러면 요 논리대로라면 혹시 얘도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던 대로 써도 된다.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2 플러스 3A 2 플러스 2 세제곱. 원래 여기 제곱이 붙어 있겠죠. 근데 있으나 마나한 존재니까 결국엔 A 세제곱 3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근데 학교 시험이거나 조금 난이도 올리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낸다 문제를. 이걸 던져줘. 그럼 너네들이 어디서 멘붕을 짜 보여? 이게 3승, 2승, 1승이 2가 써 있으면 이거 전개한 거네요라는 게 보이는데 2가 이렇게 사라져 있어. 그럼 이게 사실 이거라는 게 바로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조금 습득해야 되는 감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많이 풀다 보면 3차, 2차, 1차 상수
이거 딱 봐도 3차 전개한 것 같은데 앞에 3, 3 있고 앞뒤로 1, 1이네 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6페이지에 제가 써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 어디에만 읽어줄 거냐면 6페이지 요 중간 부분에 뭐라고 나타내냐면 행렬에 관한 식의 전개,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하고 교환 법칙을 이용하여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했지만 행렬의 곱셈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곱셈은 다항식처럼 전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명 뭐 노가다 띄어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 간혹가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죠? 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이거 함부로 A제곱, B제곱이라고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이거는 언제 쓸 수 있는 거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럼 만약에 진짜로 A, B의 전체 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진짜로 노가다로 A, B, A, B라고 쓰셔야 돼요. 순서대로 곱하시면 돼요. 근데 세제곱이면요? 3번 쓰시면 돼요. A, B, A, B, A, B. 근데 이거를 진짜 빨리 하는 방법 없어요? 없어요. 얘는 그냥 찐 노가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계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단위 행렬 써있죠? 단위 행렬은 1, 0, 0, 1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위 행렬이라고 하고요. 이 단위 행렬은 곱하기에서는 1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거에 대한 뒤에 내용은 7페이지 잠깐 펴보면 리마커 3의 두 번째 보시면 단위 행렬은 2승을 하든 3승을 하든 n승을 하든 어떻다? 항상 단위 행렬을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고 밑에 3번도 보면 단위 행렬을 포함한 전개식은 우리가 알던 공식을 똑같이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하고 이제 프린트 풀고 오늘 수업 끝낼 거예요. 프린트는 아니고 학원체. 기본적으로 선생님 아까 이거 설명할 때 복소수에서 I의 2025승 이런 거 구하라고 했으면 선생님이 I 4승을 이용해서 했듯이 우리도 뭔가 A를 줬어. 행렬을. 그래 놓고 쭉 가서 A의 2025승을 구해달래. 그럼 얘도 뭔가 규칙이 나온다는 건데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A 제곱도 구해보시고 A 3승도 구해보셔야 돼요. 쭉쭉쭉. 근데 그러면 얘도 우리가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 I의 3승이 마이너스 I 4승이 다시 1, I의 5승이 I. 이게 4개마다 반복된다라는 게 보였으니까 4로 나눈 건데, 그럼 얘 몇 개마다 반복되는 걸 보여야 합니까? 얘도 혹시 4개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랜덤이에요. 4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요, 선생님이 그전 학원, 유파인 말고 그전 노원에 학원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학교 내신에 11번째에서 처음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애들이 11번을 했어야 돼요. A의 11승을. 그러면 애들 대부분 한 4, 5개 하고 포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은 그걸 알고 11번째 반복되게끔 만들어놨어. 그러면 선생님, 어디까지 가야 얘가 몇 개마다 반복되는 게 보입니까? 라고 하면 하다 보면 단위 행렬이 나와요. 얘는 무조건. 단위 행렬이 나오면 이제 재밌어지는 거지. A의 1승, A의 제곱, A의 3승 가다가 A의 만약에 5승에서 단위 행렬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A의 6승 자체가 여기다 A를 곱하는 거니까 다시 A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단위 행렬 나올 때까지가 반복되는 숫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얘가 만약에 5번째 단위 행렬이 나왔으니까 얘는 5개마다 반복될 거야. 그럼 빨리 2025를 5로 나눠주면 되고 나눠 떨어지니까 답은 단위 행렬이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를 미안하지만 나올 때까지 해보자 라는 거지. 근데 오늘은 넘어갈 건데 아마 이 행렬이 언제냐면 5월 말에 한 번 더 있을 거야. 왜냐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여방부터 시작하거든. 그때는 내가 이 거듭 제곱꼴 외우게 시킬 거야. 총 아마 내가 알기로 7개 외우게 시킬 거야. 무슨 뜻이냐? 얘처럼 우리 복소수 어디 갔어? 얘처럼 이런 것들 있지. 내가 주구장창 외우게 시켰던 것처럼 행렬들 중에서도 특정 딱 모양꼴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곱하면 신기하게 바뀌는 부분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거 진짜 막 7번, 6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를 계속 거듭제곱 하다 보면 여기만 계속 바뀌네. 이거에 n승이 붙네. 이게 규칙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또 주구장창 외우게 시킬 거니까 지금 당장은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학원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5분 일찍 끝내줄게. 자, 학원 책 프린트죠. 이대부고. 그리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MF는 너네 목차가 없지? 선생님 목차를 잠깐 보여줄게. 이번 학원 책을 받게 되면요. 맨 앞에 선생님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지금 행렬이 지금 66문항. 요번 숙제가 66문항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나가는 여방부터가 70, 69, 70, 70, 70, 80, 60, 60 이렇게 맞춰놨거든. 여기 한 번당 우리 맨날 숙제하듯이 숙제를 해올 건데, MF랑 RT가 같은 책을 쓸 거예요. 이번 정규부터는. 정규부터 MF는 이제 같이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MF는 이제 성적 차이가 없어요. MF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같이 싸워야 돼요. 여기서 1등급이 무조건 많이 나와야 돼, MF가.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책을 쓰고요. RT가 같은 책을 써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랑 여기는 공통은 똑같아요, 책이. 한 45문항 정도는 같은 거 쓰고요. MF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을 거예요. 워크북이라고 책 뒤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알파가 없어요. 그 말 뜻은 뭔지 아시죠? 어쨌든 MF가 숙제가 더 많으니까 찡찡거리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숙제 안 해오거나 할 자신 없으면 빨리 내려가세요. 전 상관없어요. 진짜 F반 인원 많겠다. 요럴 때 반 내려야 돼. 만약에 자기가 여기서 못 버티겠으면 빨리 말해서 아시다시피 요일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다. 화금은 안 바뀌어도 된다. 옆에 알반 가거나 아니면 수일 알반으로 이동 가능하니까 자기가 만약에 선생님 저는 진짜 이거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럼 빨리 내려가서 여기 알파가 없는 건 아니고 여기 알파는 프린트로 나가요. 말 그대로 앞에 있는 문제 조금 복습 차원에서 좀 쉬운 문제들로 나가니까 자기가 만약에 자신 없으면 이번 주가 마지노선입니다. 이번 주 안에 저한테 꼭 와서 네, 저 반이동 할게요. N반 갈래요.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R반 갈게요. 라고 빨리 말하시면 돼요. 아셨죠? 우리 행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있어 행렬.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뭘 힘들어, 힘들게. 자, 여기 너무 쉽고. 자, 2번 시작. 시간 많이 안 줘요. 자, 5초 뒤에 끝낼게요. 자, 끝. 답은 몇 번이죠? 5번이 답이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IJ가 행과 열을 의미하는데 I가 더 클 때가 언제였어? 2,1, 3,1, 3,2, 4, 마, 4, 마2 더하면 되니까 정답은 마2. 답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지. 뒷장 넘어갈게요. 6번 시작. 필수적인 것만 풀고 끝낼 거야.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지금쯤 답 나왔어야 됐죠. 우리 원래는 이거 굳이 4개의 원소를 다 안 찾아도 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 2차 정사각행렬이니까 IJ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이랑 2밖에 없어요. 1 넣으면 뭐 나옵니까? 마이 더하기 K. 그럼 2 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 더하기 2K. 1 넣으면 4 더하기 K. 2 넣으면 4 더하기 2K죠. 이게 행렬 A의 원소더라. 문제가 뭘 찾아달래? 원소의 합이래. 없어져서 결국 4 더하기 몇 K? 6K가 몇이다? 34? 따라서 없어지니까 K는 따라서 5. 이렇게 정답이 나오더라. IJ에다가 숫자 빨리빨리 넣는 게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여긴 좀 쉬우니까 쭈루루 넘어가서 12번 시작. 설마 바로바로 대입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식을 먼저 이쁘게 바꿔준 다음에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야. 자, 끝낼게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방법 없습니다. 일단 식을 깔끔하게 내니까 2x니까 넘어가서 x. 없어지죠. 그리고 여기 2b인데 얘가 넘어와서 4b. 그리고 얘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a. 결국 이거 찾아달라는 게 정답이죠. 답은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불러봐. 답 몇 번? 3.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뒤에도 쉽고 좀 어려운 걸 해야 되는데 너네들은 먼저 해야 될 게 짠짠짠짠짠짠짠 뒤에서 어려운 거 없나? 아씨 다 쉬워. 조금만 기다려봐. 없네. 할게. 36번 시작. 36번. 자, 할까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하라는 거죠. 사실 이거 진짜 다 대입해서 풀면 안 되고요. 우선 x를 찾고자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설마 이걸 분배해서 2b제곱 마이너스 ab 이거를 구하라고 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한번 얘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2b에서 a를 한번 빼볼게요. 2b가 뭐 나오죠? 2b가 b에다가 결국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되니까 0이에요. 거기서 a를 한번 빼볼게요. a가 1, 2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빼보면 뭐 나오냐면 1, 0, 0, 1 나와요. 이거 뭐지? 단위 행렬이에요. 그럼 얘가 단위 행렬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단위 행렬임으로써 땡큐인 게 곱해봤자 어차피 1이나 마찬가지니까 x는 b에서 a제곱 뺀 게 정답이에요. 그럼 결국 나는 진짜 여기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진짜 a제곱 구하고 b를 빼주면 되겠죠. 답은 몇 번? 마이너스 4. 답은 4번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아니 앞쪽으로 좀 넘어가서 근데 너무 다 쉬워서 너네들한테는 내가 다른 반이면 막 여러 가지 문제를 풀려볼 텐데 요거 하나만 없고 할 거 없어. 됐어. 일단은 책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영상 끊을게요.